안녕하세요. 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 이야기. 11월 9일 월요일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은 참 다이나믹한 하루였어요. 지난 토요일에 선거 개표가 일단 끝났거든요. 근데 일단 뭐 부정선거의 의혹이라든지 다른 문제 때문에 법원에서 대통령을 아직 임명하진 않았지만 일단 바이든의 승으로 선거 개표 결과는 그렇게 났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뭐 안정이 됐다 생각해서 모두 주가가 어제부터 또 많이 오르면서 나스닥 퓨처, S&P 퓨처, 다우 퓨처 다 좋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참 아주 그냥 마켓이 좋을 거라고 그렇게만 기대를 했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백신 뉴스가 나와버렸네요. 이 백신이 나오는 게 마켓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뭐 대부분의 뉴스가 특별한 게 없어요. 그게 오늘의 메인 헤드라인이 되고 그게 거의 마켓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얘기를 이제 코로나 백신 얘기 그리고 오늘 아셨겠지만 섹터 로테이션이 또 엄청나게 있었죠. 그 얘기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다이버시파이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 독불장군처럼 올라가고 있는 니오, 그리고 주요 차트 분석이 뒤쪽에 있으니까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면은 차트 분석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일간 마켓 분석을 해보면요. 오늘 대부분 테크가 완전히 빠졌죠. 빠져도 엄청나게 빠져버렸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5%가 빠지고 이따 우리 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은행주 같은 거 말도 안 되게 떴죠. 뭐 14%, 15% 은행주가요. 그 다음에 에너지나 뭐 베이직 머티리얼, 인더스트리얼 많이 올랐고요. 뱅크가 15%씩 이렇게 뜨는 거는 좀 언유저한 케이스예요. 오늘 비자도 많이 올랐죠. 비자 같은 거는 올라도 뭐 이해가 되는데 뱅크 같은 게 15%씩 뜨는 거는 좀 난센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뭐 뱅크주 오른 거 많이 파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팔로우하는 몇몇 투자자들이 있는데 그 투자자들이 뱅크는 오늘 뭐 다 팔아버리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마켓 분석을 하면은 오늘 아주 강하게 보셨겠지만 섹터 로테이션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 이유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커졌죠. 뭐 백신 때문에 뭐 이제 다 게임 오버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백신이 그렇게 성공이 됐다 그래도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양이 아직 한정적이고 분배하고 그거를 수송하고 다시 저장하고 그러는 문제들의 해결안이 필요해요. 그게 정확하게 된 다음부터 백신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그 백신 자체를 사람들이 얼마나 믿고 맞을지도 아직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컨스피어러시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만 해도 백신 맞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있고 오늘의 이런 상황은 완전히 패닉 바잉이죠. 일종의 패닉 셀링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패닉 바잉도 있어요. 패닉 바잉이 왜 안 좋은지 그런 얘기도 한번 나눠보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런 날은 패닉하지 마시고 무겁게 가셔야 돼요. 황소처럼. 그래서 불마켓이라 그러는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무겁게 너무 급하게 마켓을 따라가지 말고요. 좀 더 진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따라갈 필요가 있었던 하루예요. 지금 S&P 500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매일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전체 흐름을 우리가 익혀야 하기 때문에요. 지금 보시면은 지난 금요일, 목요일 3,525 탐리가 옛날에 프리딕했던 선이죠. 그 선을 건들고 다시 내려오고 건들고 다시 내려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정말 되게 파세리브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선을 훨씬 넘어서 오늘 시작했거든요. 무려 시작은 이 위에서 했어요. 3,645.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근데 그 선을 또 제가 이거를 확장해 보면은 참 이게 묘하게 거의 맞아요. 거의 이 탑이 이 선과 비슷하게 맞았었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안 그려서 그런 거예요. 아마 정확하게 그렸으면 맞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트렌드가 상승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참 이 묘한 것이 전 최고점을 뚫었잖아요. 그럼 뚫고선 강하게 올라가야 하는데 그냥 뚫기만 하면 이렇게 그냥 쭉 빠져버려요. 쭉 빠져버리고 또 오늘 심지어는 전 고점에 딱 걸리고 그 다음에 아래로 쭉 빠져서 끝나버렸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 막대도 길어졌고 이럴 경우에는 하락으로 될 그럴 추세가 훨씬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요즘에 다 모두 다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트레이드를 하거든요. 기관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가기에 이 주의사항을 걸어 놓는 거예요. 오케이,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난주는 이렇게 엮여 있었잖아요. 근데 뭐 대선 정리도 되고 그다음에 마켓도 좋아지게 되고 그런 느낌이 가니까 그러면은 이 전고점에 뭔가를 걸어 놓은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위를 뚫어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아마 두 가지 무슨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전체적인 마켓이 그냥 순조롭게 상승됐으면 아마 이 상승세를 유지했을 수 있어요. 빅갭으로 해서. 근데 갑자기 백신 얘기가 나오면서 섹터 로테이션이 들어가면서 나스닥에 있던 모든 자금들이 그냥 다우로 가버렸죠. 그래서 나스닥을 보시면요. 이거 제가 지난주에 거놓은 선이잖아요. 계속 시청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도 S&P 500랑 비슷하죠. 전 고점을 치자마자 다시 내려와 버려요. 근데 내려왔는데 그 내려온 게 최고점이 아니라 전고점을 맞고 올라갔으면 올라갔을 텐데 그게 쭉 빠져버리니까 그 다음 단계까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투자자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트렌드를 보고 미래를 계획해 놓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렌드가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향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보면은 이 11,575에서부터 11,730 요 사이에 제가 이게 박스를 쳐놓은 이 안에서만 머물러 주면 참 다행인데 만약에 이걸 지키지 못하면은 아마 그 다음 단계까지 내려갈 것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못 지키면 아마 이 아래까지 11,188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 있어요. 지금 이 다이버전스도 이 막대도 아주 크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상승이 기대됐지만 그 상승이 크게 가지 않았거든요. 이거 보면 지난번처럼 상승이 한 요 정도만 되고 다시 내려갈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일이 되게 중요한 하루가 되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팽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팽이 다 진짜로 어떤 기로에 놓여 있었는데 상승으로 가느냐 하락으로 가느냐 그 기로에 놓여 있었는데 참 오늘 아쉬운 날이 되어버렸어요. 팽을 빨리 한번 볼게요. 우리 순서대로. 이 페이스북을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딱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어놨잖아요. 지난주만 해도 저항선 위로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상승의 분위기를 더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지금 저항선과 지지선 사이에 딱 걸려 있어요. 지지선보다 약간 내려오긴 했는데 그 정도는 뭐 오차의 범위니까 하여튼 이 지지선 280 지지선을 지켜주면 그래도 상승할 수 있는 그 힘이 나올 텐데 지금 만약에 섹터 로테이션 때문에 자금이 빠진 것들이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게 또 더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향으로 갈 수 있겠죠? 일단 페이스북은 세모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세모예요. 지금 이 박스 안으로 다시 들어와 버렸잖아요. 오늘 시작은 위에서 해서 상승으로 갈 수 있었는데 상승을 못 가고선 지금 하락하는 분위기에 됐고 애플도 세모. 아마존이 참 이게 아주 힘드네요. 아마존이 일단 시작 자체도 아마존은 낮았어요. 낮아서 이 박스 안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박스 밑으로 오늘 내려가 버렸어요. 얘는 X. 그리고 넷플릭스도 올라서지 못하고 박스 안에서 시작해서 지금 박스 겨우 지키고 있어요. 세모. 그리고 구글도 제가 지지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저항선을 거놨잖아요. 지금 이 저항선에 걸려 있어요. 구글만 제대로 지금 상승을 아직도 유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얘는 동그라미. 마이크로소프트도 동그라미. 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 박스권으로 들어오지 않았죠? 얘도 동그라미를 줄게요. 그리고 우리가 테슬라 한번 볼게요. 테슬라도 나름대로 박스 안에서 지금 지켜주고 있어요. 얘도 세모.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지금 X가 두 개고 그 다음에 세모, X 두 개, 세모 세 개, 동그라미 하나였죠. 지금 그러면은 사실 그 빵에 대한 에너지는 아직도 좀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긍정적인 에너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섹터 로테이션이 오늘 다 끝난 거면 다행이고 만약에 다우로 다시 내일 더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아마 테크 쪽에 더 많이 빠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 팡이 이 테크를 지켜주기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리오프닝 트레이드가 오늘 아주 크게 올랐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호텔 관련주, 여행 관련주, 항공 관련주, 기름 관련주도 엄청나게 떴잖아요. 근데 이게 뜬 게 과연 백신 때문에 떴는지 진짜 이 주가 자체의 퍼포먼스 때문에 떴는지 그거를 구분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패닉 바잉 하지 마시라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이 주들은 지금 백신이 언제 나올지 몰랐기 때문에 숏셀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더 내려가면 더 내려가게 해서 더 싼 가격에 자기네들은 팔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싼 가격에 사서 수익을 얻는 그런 숏셀러들의 그런 먹이였는데 오늘 갑자기 백신 뉴스가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위기를 느껴서 매수를 많이 하느라고 이렇게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간 거예요.
보시면은 메리엇 호텔 같은 경우에는 14%, 그다음에 로열 캐러비안 같은 경우는 거의 30%, 델타 같은 경우에 17%, 우버 같은 경우에도 7% 올랐죠. 우버는 어닝 때문에도 올랐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백신이 생기면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할 테니까 그것 때문에 또 오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숏 스퀴즈 때문에 언더퍼폼한 것들이 오늘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물론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올라가는 게 얘네들이 실적이라든지 어떤 그게 바탕으로 돼서 올라가면 정상적이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두 자릿수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숏 스퀴즈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이럴 때는 따라잡으시면 안 돼요. 분명히 이거는 며칠 후에 다시 그 전점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좀 한 20% 올랐으면 한 3분의 1 정도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 그냥 요즘 같을 때는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급하게 움직이시는 것보다 그냥 쇼핑 리스트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해서 내가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게 그냥 분위기에 의해 가지고 감정적으로 사시면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섹터 로테이션이 확실히 나왔죠. 오늘 보세요. 보통 얘기하던 어떤 스테이 홈 그런 종목이라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클라우드로 하고 그다음에 테크 관련된 거 있고 그다음에 뭐 핀테크 같은 거, 페이팔이나 스퀘어나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딜리버리 하는 것들 왜냐면 온라인으로 많이 사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보면은 줌 같은 것도 지금 오늘 17% 엄청 빠졌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줌이 있고 옵션도 있어가지고 오늘은 리얼라이즈한 로스는 아직 없는데 그래도 일단 많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펠라톤 같은 경우도 20%가 빠졌죠. 오늘 엄청나게 빠졌죠. 20% 빠진다는 거는 거의 뭐 우리 파슬리에서 본 그 정도의 거의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펠라톤도 있는데 펠라톤도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페이팔 같은 경우에 페이팔 사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잘 보시고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페이팔은 어차피 잘 갈 건데 오늘은 섹터 로테이션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페덱스 같은 경우에도 기대치가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죠. 다 온라인으로 안 사고 오프라인에서 사면은 페덱스에서 버는 돈이 줄을 텐데 그래서는 빠진 거죠. 근데 그렇게 즉각적으로 단순하게 생각 안 해도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패닉이라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그래요. 패닉 셀링, 패닉 바잉이 있어서 그냥 막 배고플 때 뷔페 레스토랑 가면은 뭘 먹을까 막 그냥 먹지도 못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할 때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마켓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펠라톤 줌은 진짜로 이렇게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거품일 수도 있는 종목이죠. 펠라톤이랑 줌. 근데 당장 뭐 지금 백신 뉴스가 나왔다고 미국에서는 또 내일부터 뭐 짐에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한 몇 달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순간적인 어떤 지금 패닉 바잉, 패닉 셀링의 그런 결과물이고요. 그리고 줌 같은 경우에도 이 줌을 갖고 일을 안 해보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 하이텍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나 뭐 디자인 관련된 거 대부분 컴퓨터로 무슨 비주얼한 걸 하시는 분들은 줌을 많이 써요. 어차피. 그리고 이제 뭐 직접 사람을 만나가지고 미팅하고 비행기 타고 가고 그러는 거와의 좀 차별은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줌의 수요가 17% 이상 떨어져 버린다.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봐요. 벌써 사람은 익숙해지면 익숙해진 것에서 이렇게 떠나지기 어렵거든요. 벌써 이 경비 절약도 그렇고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그렇고 벌써 줌을 사용하면은 한 사람이 움직일 때 10,000불, 20,000불 세이브할 수 있어요. 그러면 회사 운영 차원에서도 줌을 쓰지 웬만해서 사람 보내고 그러지 않거든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하시면 되고 이 페덱스나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괜히 빠진 거예요. 덩달아서. 그러니까 한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저번 때 페이팔이 막 그냥 사정없이 올라버려가지고 매수점 놓치신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지켜보고 있었던 선은 페이팔 같은 경우에 190선을 봤는데 190선을 지키면은 바운스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190을 오늘 못 지켰어요. 그리고 흘러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내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따 차트를 한번 우리가 한번 보죠. 페이팔을.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자세히 진심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경기 민감주를 우리 포트폴리오에 좀 넣기 시작해야 된다고. 근데 참 안타깝네요. 제가 그거를 조금이라도 일찍 얘기했으면은 오늘 같은 날 돈을 좀 많이 벌으셨을 텐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되어가지고 저도 이 중에서 여행, 호텔, 항공 중에서 기름밖에 가지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큰 수익은 못 올렸죠. 그래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50% 먹을 수 있었는데 그냥 오늘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한 30%에서 40%밖에 못 먹는다 생각하세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것도 엑선 같은 경우도 12% 올랐죠. 그 다음에 제트는 제가 항공사 ETF 쉽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16% 올랐죠. 그리고 부킹닷컴 같은 것도 18% 올랐죠. 그리고 MGM 같은 것도 14% 올랐죠. 이게 계속 이렇게 유지될까요? 예, 반 떨어져요. 좀 기다리셨다가 이제 아셨잖아요. 이런 종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상승한 부분에서 한 반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아마 그때부터 조금씩 모아 놓으시면은 또 이런 기회가 한 번 더 올 거예요. 이제 백신이 실제로 나왔거나 아니면 다른 백신 연구하는 데서 또 백신이 뭐 90%에서 뭐 몇 퍼센트 이상의 확률이 나왔다 그러면 또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섹터별로 분산화를 해야 돼요. diversify라 그러죠. 영어로는 diversified portfolio라 그러는데 대부분 테크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그게 잘 벌어주니까. 근데 항상 테크, 성장주, 고성장주, 경기민감주, 경기민감주는 같이 주죠. 그거를 해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해 놓으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30%, 30% 있었다 그러면은 팔지 않으니까 내가 돈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호텔이나 여행이나 비행기 기름에서 오늘 한 10%, 20% 이상 벌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게 조정이 된다 그래도 조금 내려가도 한 10% 이상은 또 벌어주잖아요. 그리고 테크는 오늘 내려간 것도 벌어줄 거고 그러다 보면은 같이 성장이 되니까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쫙쫙 빠지지 않죠. 저 같은 경우에도 테크가 너무 편중돼 있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다시 정리하는 게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수익도 봐야 되고 팔아야 되고 팔면서 또 세금 문제도 생각하면서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테크를 팔고 뭐 이런 경기민간주를 사는 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천천히 저도 하고 있는데 오늘 크게 그 베네핏은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테크가 빠지면서 저 나름대로 그냥 디펜시브하게 떨어진 것들을 좀 더 사는 그런 식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지금 테크 부분이 오히려 더 커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리셔플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구독자 중에서 이게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종목만 보고 있게 나 이거 살까? 저거 좋다는데 이거 할까?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 큰 그림을 그리세요. 내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인가. 김밥을 싼다고 생각하세요. 김밥 싸기 전에 그냥 먹지 않잖아요. 그 김밥 싸기 전에 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뭘 넣을 것인가 그런 거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떤 종목을 담아야겠다. 그리고 이 종목들이 과연 각자의 맛을 낼 수 있는 건가를 생각하시고 딱 김밥을 쌌을 때 정말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보세요. 다양하게요. 밥도 있어야 되고, 예? 시금치도 있어야 되고, 고기도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성장주, 성장주, 민감주가 다 그렇게 다른 종류의 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다시 쌌을 때 정말 맛있는 내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셨으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더 매수를 하고 싶으시면 하시고 만약에 기다리실 분은 이 정도까지는 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기다려도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어떤 그 트렌드를 한번 우리가 한번 보죠. 마블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아주 좋은 급상승세를 이끌고 있었죠. 갭도 없이 쫙 연결돼서 올라오고 있었는데 오늘 좀 기분 나쁘게 만들어 버렸어요. 기분 나쁘게 만들어 버렸어도 이걸 보시면은 지금 최저점이 전 최저점보다 낮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상승 모멘트를 부시진 않았어요. 오늘의 최고점이 전 고점보다 약간 내려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만날 수도 있어요. 서로 컨버전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뀌어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지켜보시고 지금 마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모든 게 다 21선 위에 있잖아요. 21선 위에서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뭐 떨어지더라도 21선 근처까지 내려와서 다시 바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21선 올 정도면은 아마 섹터 로테이션 다 끝나고 다시 돈이 이쪽으로 몰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거를 많이 가져갈 그런 종목이라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더 애드를 했어요. 그리고 아바고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발산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오늘 진짜 발산을 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게 쭉 빠져버렸죠. 또 이 지지선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전체적인 그냥 분위기 자체는 상승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고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은 아마 한 366까지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66이나 367 정도. 그리고 파이어에이 같은 경우에는 얘도 발산을 시작해야 되는 애인데 지금 발산을 시작하는데 좀 힘들게 시작을 해버렸어요. 지금 이 선을 뚫고 갔을 때 발산이 시작인데 오늘 높게 시작해서 발산을 가는 분위기였는데 하향세를 하면서 마무리했어요. 그래도 주가 자체는 오늘 1.8% 상승. 그러니까 얘도 보시면은 아직도 상승 분위기는 끌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 독불전국 니오. 니오 이거 진짜로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얘가 어닝이 아마 16일 날 있을 거예요. 다음 주 여기 나왔네요. 그때 어닝이 있는데 어닝까지는 얘가 이 선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 거 보면은 진짜 엄청나게 지금 매수세가 많아요. 매수세가 많으니까 RSI도 어디 봅시다. 지금 최고점으로 생각하는 게 한 82 정도 우리가 왔잖아요. 보통 한 89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지만 지금 사시면은 고점에 물릴 수 있는 가능성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뭐 롱텀으로 가신다면은 뭐 상관없죠. 고점에 물려봐야 한 뭐 5불 6불 차이 나니까. 근데 이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섹터 로테이션, 그 다음에 어닝 리포트 끝나고 그러면 아마 빠질 수 있는 가능성 많아요. 어닝 리포트가 진짜 무진장 잘 나왔다. 그럴 경우에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땐 이 상승은 지금 타겟 프라이스 올려놓고 그다음에 어닝이 좋을 거라는 거 예상하고 미리 지금 가져와서 상승한 거기 때문에 아마 어닝 후에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을 다시 기대하기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 하지만 좋은 주예요. 저도 가지고 있고. 근데 롱텀이 아니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고점에 물리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롱텀으로 가시는 분은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AMD도 저의 가장 최애주긴 한데 지금 AMD의 그림 자체가 조금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거의 베어 마켓 쪽 분위기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삼각형 안에서 흘러내리는 삼각형이 되어버렸죠. 지금 이 지지선을 뚫지 못하고 계속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더 내려가고 21선이 51선이랑 꺾이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베어마켓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AM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82.2거든요. 82.2 대략 우리가 82라고 하죠. 이 82보다 내려오면은 하향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전체를 크게 보면은 이게 82.2잖아요. 82.2 이거보다 내려오면은 더 흘러내릴 가능성이 많고 그 흘러내렸을 때는 그 다음 선 78선까지 내려오겠어요. 이 부분을 보시고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AMD 같은 경우에는 이벤츄얼리 좋은 종목이니까 아마 저가에 사는 게 우리가 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참 오늘 어려웠어요. 오늘 얘도 지금 이 발산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최고점을 다시 뚫고 나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오늘 시작은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시작은 딱 거기를 거쳐서 이제 나가면 되는데 그냥 슉 떨어져 버렸어요. 여기 있던 돈들을 다 빼버린 거죠. 사람들이 경기 민감주 쪽으로 빨리 사버리려고.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얘가 요만큼 내려왔을 때 사야죠. 얘가 내려올 때 한 338? 그 정도 될 때 그냥 다 사버리면 다시 막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아마 한 일주일 아니면 올라갈 것 같아요. 누가 AMD를 버리겠습니까? 버리라 그래도 불안해서 못 버리는 게 AMD, 엔비디아, 그리고 빵 주식들 아니에요. 물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결국은 걔네들인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페이팔을 빨리 한번 볼게요. 페이팔 저희 구독자님들 많이 관심 있으셨잖아요. 옛날에 170선부터 175, 160 막 그런 얘기 여러 번 나왔잖아요. 이 밑까지 175 떨어지면 17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조비하세요. 그랬고 그러다 여기서 기다렸다가 퍽퍽퍽 올라가가지고 200 돼서 아유 이번 찬스 아니구나 그러고서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이게 190까지 버텼으면 바운스하고 올라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놓쳤어요. 지금 놓쳐서 이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내일 한번 보세요. 시작을 184나 185 그 위에서 하지 못하면은 아마 다시 이 175를 체크하러 올 거예요. 근데 175를 버티지 못하면 이제 170, 160까지 뚜두둑 떨어졌다 올라올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섹터 로테이션의 문제니까 그 섹터 로테이션이 다시 테크로 오는 게 얼마나 걸릴지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은 좀 빨리 움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항공주를 제가 볼게요. 항공 여행주를 한번 볼게요. 지금 대부분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라온 게 오늘 퍼포먼스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에요. 얘들 지금 만성 적자에 있고 그 적자가 해결되려면 1년, 2년이 걸리는데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없죠. 그 항공주 ETF로 볼게요. 그림으로. 보세요. 갭 상승이잖아요.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갭 상승하고 그 다음날 또 버티고 그 다음에 톡톡톡톡톡 털어진다고요. 왜냐면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다 알아요. 아, 이거는 지금 패닉 숏 스퀴즈 때문에 올라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면 손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파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떨어질 거예요. 그럼 떨어지면 대략 이 갭 상승한 거는 한 반쯤까지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한 19불 정도까지. 그러면은 그때부터 아마 횡보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백신이 나오는 게 거의 확실화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막 추락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김은 빠질 거예요. 김은 좀 빠지고 20불이나 19불까지 떨어지고 거기서 횡보하고 또 뉴스 나오면 올라가고 그러면서 좀 단단해지면서 상승 무드로 가겠죠. 그래서 이 전체를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지금 가치를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우리가 먹고 싶은 만큼이라고 생각해요. 32. 그러면은 지금 20이면은 이제 10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이 밑에 있으신 분들은 18에서부터 먹었으니까 결국은 한 3불 정도 차이, 그 정도 나니까 이렇게 놓치신 것도 아니에요. 22불이 지금 20불이나 19불까지 좀 정리가 돼서 내려올 거예요. 비슷하게 사우스웨스트를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사우스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아요. 왜냐하면 그 중에 가장 괜찮은 항공사거든요. 이것도 비슷하죠. 갭은 떴어요. 근데 이 갭이 전전 고점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좋은 거예요. 이 상승한 거를 최고로 지키지는 못하고 아마 한 45 정도까지 아마 흘러내릴 수 있어요. 오늘 벌써 내렸네요. 43으로 오늘 마감했죠. 거의 이 갭을 채운다고요. 거의 43을 하고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가 돼요? 아마도 이 정도까지 아마 내려올 거예요. 이 정도까지 내려와서 41, 42.5 그 사이를 이렇게 보합을 하다가 이제 또 상승을 올라가서 좀 단단해질 거예요. 그리고 델타 같은 경우에는 델타는 젯이랑 거의 비슷하죠, 차트가.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시겠죠? 델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렇게 갭이 생겼잖아요. 이 정도까지 이제 갭을 채우러 내려올 거예요. 한 34까지. 그럼 34 근처에서 횡보하다가 이게 또 백신 얘기 한 번 더 나오면 또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항공주들이 상승을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요. 이것도 아마 기름만큼 오래 걸릴 거예요. 1년 내지는 한 1년 반? 그 정도는 보셔야지 얘네들이 빚을 상환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때쯤 되면 한 2배를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뭐 관심 있으시면은 롱텀으로 가져가면서 개런티된 수익을 얻으시고 싶으시면은 이런 종목도 한번 볼 필요 있죠. 그리고 비슷한 이제 로열 캐러비안 그것도 비슷하죠. 거의 전고점까지밖에 안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갭을 채우러 갈 거예요. 그 갭은 아마도 이 정도 되는 지점. 그렇죠? 그래서 또 횡보하고 더 안 좋으면 떨어지고 그럴 텐데 이제 더 안 좋을 얘기는 없죠. 왜냐하면 백신이 나온다 그랬고 새로운 백신이 더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게 큰 지지선이 될 거예요. 그리고 카니발도 보죠. 카니발도 비슷하죠? 좀 차트 전체 그림은 달라도 오늘 움직임 자체는 비슷하잖아요. 전고점 거의 뚫고 올라갔고 그림으로 봤을 때는 얘가 제일 상향성이 더 세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 18.5 정도를 지켜준다. 그러면은 얘는 여기서 버틸 수 있어요. 만약에 못 버틴다. 그러면은 이 밑에 점이죠. 밑에 점 17.9 정도 되는 그 정도를 이제 요 사이에서 횡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강한 지지선이 될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다음에 한번 리뷰할 때 같이 볼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트를 간단히 보여드린 이유가요. 지금 테크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 아셨죠? 테크는 어떻게 흘러갈지 아셨으니까 이게 내려갈 종목, 그리고 좀 버티는 종목, 그런 거를 아셨잖아요. 내려갈 종목은 여기 뭐가 있었어요? AMD가 좀 내려갈 종목이었죠. 그리고 버티는 종목들은 다 버티는 종목이었고, 페이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일 좀 봐야 돼요.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그 방향을 보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항공주나 지금 크루즈주 같은 거는 오늘 점프한 만큼 지킬 수 있는 거 별로 없다고 그랬죠. Maybe 카니발은 오늘 점프한 만큼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4개는 그거보다 조금 내려올 것 같아요. 한 반이나 뭐 한 3분의 1 정도는 정리가 돼서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섹터 로테이션이 이렇게 일어나 버렸어요. 섹터 로테이션이 일어나서 지금 테크 일변도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주가가 많이 빠졌을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세요. 아시잖아요. 우리는 기다리면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한 요번 금요일 그 정도 되면은 아마 다시 테크로 돌아올 것 같은 그런 저의 추측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잘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있는 뉴스들과 투자했던 경험에 의거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참고로 하시고 도움이 된다면은 큰 보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을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댓글이나 아니면은 디스코드 방에 와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